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출발된 그 가스가, 천연가스가 유럽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유럽에 공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 지역에 공급되는 부분. 그 그림입니다. 지금 요 IAEA, CSIS,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죠. 민영입니다, 민영. 이 자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다들 CSIS 검색하시면 나와요. 꼭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국제에너지기구 IEA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이 사이트에서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질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원인으로는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지금 유럽에 공급되는 어떤 천연가스, 러시아로부터 출발하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36%가 평균 30%가 이렇게 보셨을 때 평균 30%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우크라이나. 여기는 터키죠. 한 번씩 터키가 이게 러시아와 뭐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래. 파이프라인. 이해가 되시죠? 독일 같은 경우는 36%가 우크라이나를 통하고 프랑스는 23%, 이탈리아는 27%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 푸틴한테 야, 머더,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시면 미국이란 국가는 정확하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역사를 그래서 아셔야 돼요. 꼭 역사를 아셔야 돼요. 미국이란 국가는 첫째, 전쟁, 자기 나라 말고 타국에서 이불로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해서 인력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오래된 무기를 팔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 미국의 록펠러가 석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이 석유를 또 팔아먹으면서 옛날에는 석유를 안 팔아먹었죠. 그 이제 남북전쟁 한창 화랑기 때는 석유를 개발하면서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석유를 안 팔아먹다가 이제 셀가스 어떤 혁명이 터지면서 석유를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팔아먹으면서 2008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부흥기가 일어났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리먼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2008년 리먼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미국이 지금의 대국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셀가스 혁명 때문이에요. 셀가스 혁명 때문에.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셀가스 말고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이 셀가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셀가스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08년에서 2009년에 본격적으로 셀가스를 퍼올리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부흥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미국 경제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돈 막 퍼낸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인류 역사는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가치관을 정립을 하면서 한 번 더 도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이거다 이거. 예. 이거는 우크라이나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뉴스. 우크라이나 뉴스인데 제가 이거 뭐 러시아어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구글 있잖아요. 구글. 구글 이렇게 하면 러시아어래도 한국어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당연히 100%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서 거의 80%는 맞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3월 25일 제가 한 번씩 이거 보거든요. 3월 25일 신문을 보면 이 선박에 미군 험비 있잖아요. 험비 차량이 30몇 대인가 이게 실려 있대요. 아, 여기 있네. 35대라고 돼 있죠. 우크라이나 국군을 위한 미군이 이 배에다가 험비 차량 35대만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군사 장비도 있었겠죠. 그리고 미군 군인도 갔을 거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한번 열받은 거지. 왜? 우크라이나 위에 바로 러시아가 있거든. 그리고 머지않은 곳에 모스크바가 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거 뭐야 바이든 정부에서 푸틴한테 야 머더 살인자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자극하면 어떻게 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이 뻑 이런 야이 미친놈아 이러겠죠. 푸틴이. 그러면 여기서 분쟁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대장들은 자기 땅에서는 안 싸워.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 여기서 만약에 진짜 뭐 작은 소규모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중동에서 터지는 것과 데미지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데미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미지가 달라. 왜? 바로 유럽이 옆에 있거든. 중동은 아무리 친구들끼리 막 터지게 싸워도 옛날 뭐 오일 쇼크는 일어나지만 그때만큼 또 큰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힘든 게 미국은 호재네요 이러면서 셀가스를 미친 듯이 퍼올리면 돼요. 그러면서 석유 가격이 바로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빵 터지면 국지전이 딱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반군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시리아나 뭐 중동의 순위파 시아파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터진다는 거는 대놓고 러시아와 미국이 싸운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터뜨리면 뭐부터 공격할까? 요 파이프라인부터 공격을 하죠. 대놓고는 공격 안 하겠지. 어떤 명분을 들어서 꼬봉이 시켜서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뭐 파이프라인이 터졌어요. 이런 사건 100% 미국이 하는 짓이죠. 100%.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천연가스는 폭등하고 미국의 셀가스는 어떻게 돼? 미국에도 셀가스 나오는 거 알죠? 괜히 셀가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셀가스가 나오면서 오일도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100% 꼭 그런 건 아니야. 천연가스만 나오는 그 가스전은 또 따로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야, 유럽이. 그러면서 급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뉴스가 돈다는 건 뭐야? 천연가스 더 올라간다, 천연가스. 석유는 그렇다 치고 천연가스는 더 올라간다. 이거 왜 띄워놨어요? 제가 그전부터 말했잖아요. 바이든의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들 헌터 바이든은 죽었단 말이야. 내지랑 관련. 그래서 어떤 철도 관련주가 뜬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전부터 영상을 계속 알려드렸죠. 근데 두 번째 아들 조 바이든 이 애들은 우크라이나 관련 소송 과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가 천재예요, 천재. 우크라이나에 얘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100% 이 파이프라인 관련 어떤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0%. 네? 그럼 조 바이든이 이 파이프라인 관련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떤 우크라이나의 정부와 이렇게 짜고 쥐었다 넣었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까지 조율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러시아. 옛날에는 군사 패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용어가 달라요. 옛날처럼 무식하게 대놓고 싸우면 다 죽어. 그래서 지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패권 싸움을 하는데 옛날처럼 군사 패권이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거고,
어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 패권, 금융, 그 다음에 연료, 불, 이 패권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구석기 시대에 쓰던 거잖아.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진화하게 된 계기가 뭐냐? 불이잖아요, 불. 구석기 시대는 이 불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나서 문명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동굴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된 구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그레이드된 구석기. 왜? 지금은 이 불을 다스리는 그 방법이 천연가스와 셀가스거든. 천연가스와 셀가스. 이 불의 패권을 누가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구석기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석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는 신석기. 그러면 왜 업그레이드된 신석기라고 하냐면, 자, 이 신석기 때는 우리는 동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갔다, 물. 자,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 물과 무슨 산업이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죠. 이 물은 반도체. 이해가 되시죠? 인류 문명은 아주 혁신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옷만 이렇게 갈아입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내가 소크라테스 그 파이돈인가 그 철학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영혼 이런 거에 대해서. 삶. 우리의 영혼은 전생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따지면 업보죠. 그 업보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형체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런 삶이라는 거는 이 영혼이 지금 현재 잠시 우리 육체를 빌려서 잠시 쓰다가 그 다음 영혼으로, 그 다음 생의 영혼으로, 그 다음 생의 육체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다음 생의 육체가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이쁘게, 잘생기게, 멋지게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의 삶에 남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강의를 했잖아. 아마 그 철학 파이돈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인류 문명은 아주 혁신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옷만 갈아입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 똑같은데 육체는 같지만 조금 더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사람이란 본질은 유지를 하면서 이 옷만 더 최첨단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이란 부분에.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업그레이드된 그 구석기 시대인데 이 불을 누가 컨트롤 잘하냐. 즉 천연가스와 셀가스를 누가 컨트롤 잘하냐.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신석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과 관련된 이 반도체 사업을 누가 컨트롤을 잘하냐. 이것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금융 패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큰 그림이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잘 보이시죠? 감사합니다.